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분석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에 또 바쁘실 것 같아요. 요새 뭐 지하철을 타던가 모임에 가던가 하면 다들 그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부동산 관련해서도 고민 정말 많이 상담해주고 계시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예전 비해서 좀 더 그 세분화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는 뭐 사야 되냐, 팔아야 되냐,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괜찮냐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를 세금 문제,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 관련돼서 각종 이제 그 표준주가가 어제 12일 날 발표났던 것처럼 공동주택도 이제 4월 달에 발표나잖아요. 예. 어떻게 해야 되나 네, 좀 그러니까요. 네,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저도 방송 시작하기 바로 1분 전까지 우리 조준희 대표님께 제가 갖고 있던 부동산 고민 상담을 저도 받았거든요.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. 02-377-0273번 통해서 저처럼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조준희 대표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화 문자로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고민 상담 첫 번째 시청자님은요.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서둘러서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.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어떤 고민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? 예, 청송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, 작년 9.13 대책 전에 네, 그 집을 팔라다가 저희들이 못 팔았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경매받아놓은 게 하나 있어가 연립주택 1가구 2주택이 걸렸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 저희들이 하나는 상속을 받았거든요. 그래 2주택이 됐어요. 네, 그래 하나를 작년까지 처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처분을 못 해가지고 1주택으로 못 갔어요. 작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네,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성수 일가 일동 주택이 네. 앞으로 어떤 전망이 어떨런지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 일단 1가구 2주택이시고 9.13 대책 전에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았던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더 깊어지셨습니다. 성수동 일가에 가지고 계신 주택 집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? 네. 성수 일가 일동 네. 31에 11번지. 31에 11번지. 예, 알겠습니다. 이 주택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전망이 어떨지 조준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예. 예, 대표님.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지금 제가 네, 안녕하세요. 받아 적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게 아까 성수동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친 건지 모르겠지만 성수 일가 31-11번지고요. 예. 예, 이게 지금 건축물 정보를 볼까요? 지금 현재 단독주택, 단독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으신 거죠? 예, 예. 예,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대표 집원인 건가요? 아니면 그 옆에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? 예? 그러니까 대지 사이즈를 제가 좀 궁금해하는 이유가 네. 집지가 2개로 돼 있어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. 지금 현재 그냥 지도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평가도 같이 해드려야 되니까 골목길 책 안쪽에 있는 건데 앞에 집에서 두 번째, 세 번째 집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신 건가요? 예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네. 큰 길가에서 조금 한 칸, 두 칸 들어가가지고 네. 길가집이.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. 아까 지금 상속받은 것도 있다고 하셨고 경매로 구입한 땅도 있다, 그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수동까지 하면 3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잘못 들은 건가? 안에 2개예요. 2개예요? 그러면 경매로 받은 거는 뭐고 그럼 이 성수동께 상속으로 받으신 거예요? 예, 예. 그리고 상속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? 지금 한 3년 됐죠. 상속 3년. 그 다음에 경매는 언제 사셨어요? 그 전에요. 예? 그러니까 날짜가, 그러니까 연도를 이렇게 했을 때 상속받은, 네. 경매받은 게 2014년도 같고요. 2014년도 분. 그 다음에 상속은 3년 전이니까 2015년 15년 말. 정도, 2015년 말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, 그럼 지금 죄송하지만 경매로 받은 거는 아파트인가요? 아니면 서울 시내에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또 지방에 있는 건가요? 서울 금호동에 있는 거예요. 연립이. 금호동 연립.
네. 그럼 하나는 단독주택, 단독 다가구고 하나는 연립인 거고 네.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는 경매 취득이 처음에 원시적인 취득이었던 거고 이제 그 성수동 그 단독주택은 상속으로 받으신 거고요. 예서 네. 1가구 2주택인데 걱정되는 거는 9.13 전에 파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. 성수동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하고 좋아할 만큼 많은 분들이 핫했고 특히 이 지금 그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마트 주변으로 해서 좀 대지 지분이 좀 작더라도 워낙에 그 평당가라고 저희가 표현하죠. 높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6m 도로에서 첫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많이 하지만 그 뒤에 두 번째, 세 번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있어서의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리고 싶은데 항상 뒤에 있는 분도 내 거의 가격은 앞에 집이 얼마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거래가 안 됐던 지역이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이제 삼각형 모양 땅에 있는 요 주변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했었어요. 시청자님이 네.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깎아서 팔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하셨던 거죠. 어떻던 건가요? 예, 좀 더 오를 거고 더 좋을 거라고. 근데 지금 요번에 그 공시가격 나오면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지금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. 예, 아직 이제 그거는 나오지는 않았고요. 네네. 이제 오른 것만 이제 신문으로 저희들이 봤고 네네. 작년에 여기가 9.13 대책 전에 한 4,000에서 4,500이 그쵸. 거래됐거든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럼 죄송하지만 갑자기- 예, 죄송합니다.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. 그 두 번째, 세 번째 필지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네. 전체 면적, 토지 면적, 땅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시죠? 34평. 34평짜리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예, 말씀해 주시죠. 그래 이제 작년에 네. 그 정도로 있어가지고 누가 살라고 그러는데 네. 저희들이 안 팔았죠. 왜 그러냐면 1가구 2주택이라 가지고 이게 금액이 비싼 거라 가지고 먼저 금호동 걸 팔면 먼저 안 처분을 되니까. 해야 되는데 네네네. 금호동께 안 나가고 이거 살라고 왔더라고. 그래서 양도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, 예. 저희들이 금호동 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. 안 나갔어요. 그래서 못 팔았죠. 그러면 지금 금호동도 연립이라고 하신 걸 봐가지고는 좀 노후화가 된 거 아닌가요? 좀 됐죠. 예, 그러면 이거 경매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하신 건가요?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인가요? 아니면은 아니요. 예. 저희 아들이 홍기도 찾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겸사겸사 해가지고 예, 이걸 뭐 연립주택 재건축하는 대상자 물건은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. 시청자님이 답답해하시는 거는 이거를 어차피 지금 두 개 다 내놓는다고 해도 팔리진 않을 겁니다. 뭐 이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왜 여러 가지를 여쭤봤냐면 성수동 지금 이제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 땅 자체가 예전에 4천, 뭐 5천 이상 호가되는 지역이 분명히 맞습니다. 이제 그만큼 이쪽 그 저희가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카페거리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수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그 뒤편으로까지 해서 피어거리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 예쁘게 이제 더 뭐 도시 재생을 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특히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옆에 아파트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있다 보니까 수요층이 계속돼서 알차게 좀 이제 상가가 가능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분들이 많이 찾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지금 시청자님도 그만큼 그 시세 차익도 많이 나고 상속받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세금 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네. 이제 지금 팔려고 내놓는다고 안 팔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은 한번 시청자님이 직접 한번 그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 네. 들어가 보시면 올해 이제 그 12일 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재산세 부과 기준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. 네.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 가능한 땅 같은 경우는 4,000에서 4,500 뭐 그 정도 선에서도 지금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수요층에 의해서.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건 그 후면에 있다 보니까 보통 성수동에 있는 그 골목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. 거기들이 대부분 4m 도로보다는 협소한 도로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아까 불러주신 31-11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그 토지이용 계획원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보통 저희가 지적도상 맹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좁은 도로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. 실제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땅 골목이 내가 드나드는 그 골목이 면적이 그 자가용 기준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도로가 되나요?
자가용이 양방향 투행은 조금 힘들죠. 그리고 이제 단방향으로 해서 갔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폭은 되나요? 되죠. 대부분 그 남죠. 정도, 그러면 한 4m 정도는 되시겠네요? 4m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할 때, 네, 4m 정도. 예, 3m냐, 4m냐에 따라 왜 그걸 여쭤보냐면, 두 번째, 세 번째 집을 갖다가 이제 아까 대지 사이즈가 34평이라고 하셨으면 보통 신축은 좀 어렵고,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, 이제 골목길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이거를 리모델링 대수선을 해서 중축이 가능한지도 보면 실제 그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소형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한테 지금 또 할 수가 있어요. 택하신 자리가 아닌데요. 길가집인데. 아까 성수동 1가 31-11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? 예. 예. 근데 길가집이에요, 거기. 아, 그렇습니다. 그럼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신주소로 말씀드릴까요? 네네네. 그 안으로 안 들어갔고. 예. 그 앞에 있는 건가요? 그러면 여기 편의점 뒤에? 제일 앞입니다. 예, 길가. 아, 예. 그럼 정말 좋은 걸 갖고 계시는 건데요. 예. 우선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전략적으로 양도세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, 2014년도에 산 금호동 연립주택은,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손절매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버리셔야죠. 죄송한 얘기지만. 왜냐하면은 지금 시청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, 아까 이것도 단독 다가구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거기 살면서 임대 수익도 나오시는 경우인가요? 예. 그러시다고 한다면 고민을 좀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시고요. 금호동에 있는 연립 빌라를 무조건 그 가격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십시오. 그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. 아마 시청자님이 더 잘하실 건데 2015년에 상속받았던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마도 15년하고 지금 19년도를 놓고 봤었을 때 뭐 좋게 얘기하면 더블 이상 난 지역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 고민할 부분이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제 안 팔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안 팔릴 때일수록 또 손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구옥, 뭐 빌라 이런 것들을 또 시세적으로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나 전세 가격 이하로다가 또 진행이 될 경우에는 거래가 충분히 되니까 해당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좀 잘 얘기하셔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있나요?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지금 그냥 그 경매 받아가지고 뭐 전세 끼고 뭐 투자하신 그런 형태가 된 건가요?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우리가 이제 조금 5천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놓고 있어요. 아, 월세 노출. 그러시면 오히려 전세 끼고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할 경우 매각이 좀 더 쉬우니까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낮춰서 내가 그냥 던진다.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손절매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성수동은 지금 이제 단독주택에 어떤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들도 아니면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요즘 매매가 잘 안 됩니다.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근데 성수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만약 정비구역 안에 이제 뭐 2, 3구역 안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마트 주변에 이렇게 단독주택 더군다나 아까 골목이 아니라 앞쪽에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시다가 또 매도할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빨리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금호동 빌라가 제가 몇 년씩 됐고 면적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까지는 여쭤뵙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더 갖고 가셔봤자 오래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금호동 빌라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1주택에 좀 가뿐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다가 매도 타이밍이 좀 경기가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는 분들이 꼭 있으시니까 그때 한번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.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세금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쪽 도로 이쪽 도로면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보유하고 가실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. 예, 그 길가 딱 그 커브 지점에 있는. 예, 그럼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전화 주셨습니다.